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 사연은 출퇴근할 때 자주 듣고 있어요. 저도 나름 고생을 한 사연이 있는 여성이라서 이곳에 사이다 사연을 자주 듣고 있죠.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요. 다른 것보다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글을 보냈다가 다시 고생을 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사연을 보내도 될 만큼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 사연을 보내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있었던 일인데요.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3년간 교제를 해왔던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여느 집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똑같아서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 한 가지, 시어머니께서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죠. 우선 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내려갔는지 설명해야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모가 제주도로 내려간 시기는 남편이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님께서 전원 생활을 결심하셨다고 했죠. 시모는 집안 구석구석 남아있는 아버님의 흔적들을 지우고 아버님의 빈자리로 헛헛한 마음을 전원 생활로 달래시겠다며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말렸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당연했던 것이 제주도에 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모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제주도로 내려갔던 거죠. 그렇게 육지와 떨어진 곳에 있는 시댁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는 것부터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려고 해도 비행기표부터 끊어야 하니 일이었고 결혼 준비 관련해 말씀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제주도와 서울 사이의 상견례 장소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주도에 있는 시모 때문에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모 성격이 좋게 표현하면 아직 소녀 같고 나쁘게 말하면 철부지 기질이 있다 보니 더 문제일 수밖에 없었죠. 결혼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모가 자꾸 결혼식을 제주도에서 하라고 권하더라고요. 니들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어떻니? 예쁜 바닷가 보면서 야외 결혼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웨딩홀 괜찮은데 꽤 많거든. 아니면 우리 집 마당에서 하는 건 어떻니? 예, 너는 시댁이 제주도라서 너무 좋지? 결혼식도 이 예쁜 곳에서 올릴 수 있고. 예쁘고 너무 좋긴 한데 아무래도 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가 제주도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고는 다들 육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하객분들을 제주도까지 모시려면 저희가 그분들 비행기표에 숙박비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해주겠다면 제주도까지 못 올 게 또 뭐니? 그리고 사실 내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다. 니들 결혼식 보려고 비행기 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혀서 그래. 또 일석이조라고 니들 결혼식 여기서 올리고 신혼여행도 제주도에서 하면 되잖니? 그럼 돈 아끼고 더 좋지. 안 그래? 비행 공포증이 있으시다는 분이 제주도까지는 어떻게 내려가셨는지 그 말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저희에게 신혼여행까지 제주도에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원래 저희 계획대로 서울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저는 시모의 유별난 행동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시모가 저희에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오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됐죠. 그래, 결국 니들 원하는 대로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좋니?
요즘 세상에 해외여행이 뭐 별거라고 굳이 그 먼 데를 그 큰 돈 들여서 간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남들은 제주도로도 신혼여행 잘만 오던데. 직장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나중에 멀리 못 갈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제주도에는 어머님께서 계시니까 앞으로 자주 올 수 있잖아요. 아유, 가뜩이나 하나뿐인 아들 멀리 서울에 두고 회사 다닌다고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이참에 니들이 여기서 신혼여행 보내면서 같이 추억이나 좀 쌓을까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니? 부모 마음도 모르고 니들 참 사람 서운하게 한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보내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는지 시모는 은연중에 그런 속내를 말하더라고요. 시모가 일생에 한 번뿐인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에 끼어들 생각을 했다는 것이 너무 경악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화를 낼 수도 없었고 그간 아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자식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라며 애써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결혼 3년 만에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게 됐네요. 주변 사람들은 시댁이 제주도에 있어서 몸만 내려가면 언제든 휴가를 보내는 건 아니냐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주도의 제자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물론 저도 처음엔 시댁이 제주도라는 게 꽤 좋았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최고 여행지다 보니 남들은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서 가는 제주를 저는 시댁 방문 겸 갈 수 있어서 좋다 싶었죠. 그래서 시모가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마다 웬만하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방문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제주 바다를 구경한 것이 몇 번이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모는 호기롭게 전원 생활을 결정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원 생활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인지 그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예쁜 풍경과 제주가 좋다는 방송 얘기만 듣고 연고도 없는 제주로 덜컥 내려가셨던 거죠. 그렇다 보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모의 전원 생활이 순탄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택에 사시면서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 집은 늘 엉망이고 시모는 그걸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떠넘기셨어요. 그러다 보면 바다 구경은커녕 몇 날 며칠 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가곤 했죠. 거기다 남편은 자기 엄마를 닮았는지 시모와 똑같이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손대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다 보니 결국 일을 하는 건 저 혼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더 일을 만들고 있어. 됐어. 이건 내가 할게. 역시 당신이 일을 잘해. 그럼 난 엄마랑 동네 구경 좀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일하고 있을래? 뭐? 나더러 혼자 이걸 다 하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뭐 할 게 없잖아. 괜히 사고 쳐서 일만 더 만드는 것보다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렇다고 나 혼자 두고 가는 게 어딨어? 예, 넌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짜증을 내니? 일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꼭 우리 아들까지 같이 해야 하니? 어차피 우리는 별 도움도 안 되고 너도 괜히 우리 신경 쓰느니 너 혼자 일하는 게 편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우리 아들 만났는데 데이트 좀 하고 싶어 그런다. 그러니 섭섭해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 마무리해라. 너 아니면 그걸 누가 하니? 그러자 어느 날부터 시모와 남편은 제가 그 집 관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들끼리 제주도 관광을 다녀오거나 취미생활하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연고 하나 없는 객지에서 홀로 전원생활을 하다 보니 시모는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그럼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 될 텐데 또 그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싫다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제가 봤을 땐 시모가 용기가 없어 보였고 편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근데 왜 이웃분들과는 가깝게 안 지내세요? 이웃? 제주도 사람들?
그 사람들 날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니? 육지에서 왔다고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그리고 간섭을 얼마나 하던지 내가 마당에 나가기가 무서워. 저도 집 앞 관리하다가 몇 번 만나 뵀는데 다들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던데 또 어머님께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자 혼자 내려와 사시는데 힘든 일이 많을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간섭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싫어. 그 사람들 이상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럼 어머님처럼 전원생활 하려고 내려온 이웃들도 있던데 그분들은 괜찮지 않으세요? 그 집들도 몇 집 만나봤는데 똑같이 이상해. 이상한 부분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집들은 내가 혼자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니? 자기들은 남편 있고 아내 있다는 거지. 이 주변에 전원생활 하려고 내려온 사람들 중에 혼자 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날 얼마나 무시하는데. 시몬은 자신 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설명했지만 그건 사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혼자서 그 큰 집의 안과 밖을 손보고 있다 보니 이웃들과 자주 마주쳤는데요.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을에서 외톨이처럼 혼자서 지내는 시모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피해의식인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이웃들과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에게 외롭다며 내려와 달라는 전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시대가 좋아져서 제주까지 비행시간도 1시간이고 왕복 비용도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집에서 출발해 대기하고 비행기 타고서 도착해 이동하면 거의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또 비행기 사기 아무리 저렴해도 그건 한번 마음먹고 다녀올 때나 하는 말이었죠. 매주 왔다 갔다 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시모가 원하는 만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의 불평불만이 많아졌죠. 인영아, 너 이번에도 우리 집에 안 오겠다며? 네? 네.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라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한들 주말엔 쉬지 않니? 그 시간 이용해서 잠깐 왔다가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 2주 전에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번 주까진 좀... 그리고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은 걸리고 그러면 주말인데 쉬지를 못해서... 이번 달은 회사 일 때문에 저도 주말에 휴식 취하는 게 중요해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이 혼자라도 보낼 테니까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아니, 반나절은 무슨 반나절이야? 비행기로 1시간 도착해서 우리 집까지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너도 참 시어머니 불편해서 못 오겠다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회사 핑계까지 대면서 말을 하니? 내가 눈치를 못 챌 것도 아닌데 사람 기분 나쁘게? 그래, 늙어 빠진 시어머니 유배 보낸 것처럼 돼야겠다 이거지? 알겠다. 그럼 이번 주는 늙은 시어머니한테 시달리지 말고 재밌게 잘 보내라. 시댁에 내려가는 일로 시모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다를 뿐이지 어느 집 며느리들이나 작고 크게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일을 만들면서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내게 됐어요. 그때가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 40주년이 다가오던 때였는데 언니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제대로 신경을 써서 그날을 축하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 준비 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려는 당일 제주도에 계신 시모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놀란 저와 남편은 언니와 형부에게 친정 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맡기고 시댁으로 가게 됐죠. 병원 입원비가 아까워 퇴원했다는 시모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 그냥 있지. 왜 집으로 돌아왔어? 의사도 병원에서 안정 취하라고 했다며. 하루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만데 거기에 있어. 괜찮아. 뭔 문제가 있어도 119 구급대원들이 다 해놨겠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희랑 병원에 가시죠. 됐다. 무슨 일 있으면 또 119 부르면 되는걸. 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오늘 내일 이렇게 집에서 지내보다가 문제 있으면 그때 너희가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되겠네. 시모는 집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님 곁을 지키게 됐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쓰러지셨는데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못 챙긴 것 가지고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물론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결혼기념일을 직접 챙기지 못해서 아쉽긴 했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이 있는 내내 시모를 챙기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만들고 시모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자주 목격되더라고요. 쓰러졌다는 시모가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의심이 됐던 건 제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쳐다볼 때마다 시모가 아픈 척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점이 너무 수상해서 캐묻게 됐죠. 근데 어머님, 어느 병원 다녀오셨어요? 혹시 나중에 다른 병원 가더라도 소견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응? 소견서? 그러니까 내가 갔던 병원이 근데 내가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네. 제주에 응급실 있는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119에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소견서는 내가 받아오마.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 상태를 저희도 알고 있어야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 119에 실려갔던 게 아니고 지나가는 차를 타고 병원에 갔던 것 같아서 그래. 네? 아까는 분명 119 구조대 차량에 실려갔다면서요. 구급대원이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쓰러졌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희를 내려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거짓말도 거짓말이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 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스쳐가는 대화였지만 시모도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계획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죠.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정말 너무하세요. 처음엔 어떤 날인지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려고 가다가 차 돌려서 바로 온 거라고. 그럼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아니면 끝까지 저희를 속이시던가. 이번 일 정말 화가 나고 실망스럽네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땐 어머님께 달려올 수 있을까 싶어요. 저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네요. 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를 지독한 여자로 몰아가니? 내가 거짓말한 건 잘못한 일인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원망받을 일이야? 네 친정 부모님 기념일은 또 안 돌아와? 그리고 이번에 너희 언니랑 형부도 있다면서. 그런데 나는 제주도 이곳에 나 혼잔데 내가 더 불쌍하지 않니? 여보, 우선 진정하고 집에 있어. 이 시간에 가서 어쩌겠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결혼기념일 축하드리는 자리도 이미 끝났을 텐데. 이왕 온 거 좋게 있다 가자. 조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잖아. 뭐? 당신은 내가 오늘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다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도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똑바로 좀 판단하라고.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이면 잘못한 일이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나와. 나 올라갈 거야. 이 집에 있기 싫어.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당신 시어머니 아니야? 그러면 말도 가려서 해야지. 당신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남편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말렸죠.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밀어 넘어뜨리고 끝내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후 시모는 제가 아들을 넘어뜨리고 시댁을 뛰쳐나간 일에 꽂혀 제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저만 나무랐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가지고 있던 시댁과 남편에 대한 불만만 더 커졌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선언을 했어요. 이제 명절 연휴와 어머님 생신이 아니면 시댁에 내려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당신 오늘 엄마가 전화했을 때 대충 받고 중간에 끊었다며? 왜 일을 계속 키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돼서 머리 숙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지금 그 일이 있고 며칠이나 지났어? 그걸 지금까지 문제 삼고 같은 말씀 계속하는데 나보고 듣고만 있으라고? 거기다 회사 업무 시간에? 그리고 내가 왜 어머님께 그런 말을 듣고 있어?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어머님 거짓말로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망쳤는데 당신도 적당히 해. 당신 어머니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에 무조건 어머님 편들지 말라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이제 명절 어머님 생신 아니면 시댁에 안 내려가. 그 외에 무슨 일이든 회사 출근해야 되고 우리 친정 집안일, 내 개인적인 일 있으면 절대 안 내려갈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뭐? 그럼 우리 엄마 1년에 꼴랑 몇 번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저 먼 제주도에 혼자서 지내시는데? 그럼 제주도에서 나와서 사시라고 해. 솔직히 어머님 제주도에 사시는 이유가 뭐야? 전원생활 하려고 내려가셨는데 그 큰 집을 직접 자신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다 제주 사람이 어떻다, 이웃 주민이 어떻다면서 이웃도 친구도 안 만드시고 그러니까 외로워하셔서 우리를 더 찾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도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는 객지라 외로워서. 그것도 육지와 떨어진 섬에 살고 계셔서 우리를 더 찾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제주도를 고집하시는 거야? 아무도 없고 외로워하시면서? 풍경, 날씨? 맨날 말로는 풍경, 날씨가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불평불만이 많으시잖아. 바람이 많이 분다, 태풍이 온다 등등. 그리고 어머님 혼자서 밖에 나가시긴 해? 근처에 바닷가는 물론이고 동네 지리도 모르시는데 당신 어머님 걱정되고 내가 자주 찾아뵙길 원하면 어머님 모시고 올라와. 그럼 나한테 그런 거짓말은 안 하실 테니 내가 자주 찾아가 뵙겠지. 시댁에 안 가겠다고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맞는 말만 하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마음대로 하라는 결론을 짓고 대화는 끝이 났죠.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흘렀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또 시모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휴가 때 비행기표 구하려면 못 구해. 지금도 저가항공은 벌써 예약이 어느 정도 찼더라. 아예 비행기표 못 구하기 전에 휴가 날짜 정하고 표도 예약하자. 당신 휴가 언제로 할 거야?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는데? 당연히 제주도로 가야지. 가면 숙박비도 안 드는데. 그리고 엄마도 지난번 일 다 잊었다고 하더라. 얼른 우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 뭐? 당신 저번에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내가 제주도 안 가겠다고 말했지. 설령 가더라도 내가 왜 시댁으로 가? 쉬려고 휴가 가서 스트레스 받을 일 있어? 정말 당신 왜 이래? 다른 사람들은 못 가서 안달인 곳이 제주도야. 근데 우린 비행기 표값만 들고 걱정할 게 하나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지난번 일은 잊었다고 말했잖아.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 일은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일이야. 근데 어머님께서 잊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머님이 그 일 잊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건데. 당신 그렇게 어머님께 가고 싶은 거면 당신 혼자서 제주도 가. 난 제주도 갈 바에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겠으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는 휴가 때 우리가 내려올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 나 혼자 가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게 내 할 바야? 어머님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아셔서 그렇게 행동하셨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설명해. 핑계를 대든 사실대로 말하든 나도 상관없으니. 어쨌든 난 이번 휴가 안 가. 회사에서 일할 거라고.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휴가 때 시댁이 있는 제주도로 가자고 했습니다. 거기다 시모가 저번 일을 싹 다 잊었다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절대 제주도로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아뒀죠. 시모도 시모인데 남편도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만 해도 일이 더 커지지 않을 텐데 매번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일을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또 남편이 매번 제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기억해줬다가 배려해주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혼이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또 알아보니까 합의 이혼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가 기어코 그 이혼 서류를 제가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휴가 관련해서 다툼을 벌이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또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당신 휴가 안 가겠다는 말 홧김에 뱉은 말이지? 나 비행기표 끊어도 되는 거지? 아닌데? 정말로 안 갈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도는 안 갈 거고. 당신 일 키우지 마. 당신이 안 그렇게 해도 벌써 난리 났으니까. 뭐?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 말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엄청 화났다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휴가 안 가고 회사 나가는 일도 죄송할 일이야? 당신 정말 큰일 났다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 안 오면 이혼시키겠다고 말했어. 당신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뭐? 이혼? 미친놈. 너는 이혼도 하는 것도 네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냐? 이혼?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겠다. 네 엄마도 너도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네 엄마한테 그대로 전해. 이혼은 내가 바라던 바고 고민 덜어줘서 고맙다고. 합의 이혼하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별거 하고 바로 합의 이혼하자. 미친놈. 내가 이혼하자고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냐? 헛소리하는 시모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남편을 보며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죠. 친정 부모님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길 바라셨을 뿐이었죠. 이후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하며 복잡한 머리를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죠. 너 시어머니가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받아? 그리고 너 준호 보고 뭐라고 그랬어? 뭐? 이혼을 해? 너 미쳤니? 미쳤어? 어디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내? 어머님,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그 이에게 휴가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대답한 것뿐이에요. 제주도에 시댁에 어머님께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저번 일 때문에 여태 꽁해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거야? 그래서 홧김에 이혼하겠다고 말한 거냐고? 그것도 이혼 결심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죠. 지대해? 인연이 시어머니를 가지고 노나? 아휴, 그래. 내가 먼저 진정하마. 그러니까 인영아, 너 지금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네 남편한테도 사과해라.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일을 떠나서도 이혼은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가 좋게 말하는데도. 야! 너 드라마나 보고 이혼을 쉽게 보나 본데 네가 이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자가 이혼하면 흠집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정신 나간 년이 지 인생 지가 꼬려고 하네? 그리고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내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너 평생 쫓아다닐 거다. 그래서 네가 어떤 정신 나간 놈과 결혼을 하든 못하게 만들 거고 매일매일 네 뒤를 쫓아다니는 나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 거야. 이런데도 이혼할 마음이 들어? 할 수 있겠어? 악을 쓰는 시모를 보며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더 굳혔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제 결심을 보여주고자 전화를 끊고 문자로 가지고 있던 이혼 서류를 사진 찍어 보냈죠. 그렇게 시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보낸 문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물어왔죠. 전 시모의 문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장해봤자 말만 길어지고 제 속만 더 답답해지는데 굳이 답장할 이유가 없었죠. 또 남편과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남이 될 사람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수신 거부를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친정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글쎄, 시모가 친정집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전화했어? 인영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사돈께서 찾아오셨어. 뭐? 사돈?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다고? 지금? 응, 너랑 연락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더라. 그러니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라. 알았어. 근데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절대 참지 마. 나 생각해서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알았지? 응,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집으로 들어와.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걱정이 됐습니다. 시모가 친정 엄마에게 막말을 하진 않을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진 않을까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시모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잖아요.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제주도 밖으로 한 발짝도 뗄 수 없다고 난리를 치던 시모였는데 말이죠. 그러니 시모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왔을까 싶었고 이번 일로 시모가 또 얼마나 난리를 칠까 걱정이 돼서 만나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또 시모를 상대하고 있을 엄마에게 죄송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친정집에서 시모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가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걱정을 가득 안고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 전혀 예상 밖의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문을 열고 친정집을 들어갔더니 시모는 저희 집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친정엄마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니? 인형아,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아이, 사돈,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안하다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계셔. 뭐? 그거 말곤 다른 건 없었어? 엄마한테 소리 질렀거나 집안에서 난동 부렸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냥 너한테 미안하면서 애들 이혼은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 우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아빠랑 있을게. 얘기 잘하고 끝나면 전화 줘. 다행히 하루 종일 걱정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히 시모가 친정에서 무슨 난리를 피워도 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일렀던 건 저였으니 저에게 화풀이하려고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엄마가 친정집을 나간 뒤에 더 긴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천천히 몸을 움직인 시모가 저에게 다가왔죠. 이제 일이 벌어지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준호랑 이혼만은 하지 말어라. 응? 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는 저보고 이혼당하고 인생 종치고 싶냐고 목소리 높이시더니 이제 와선 이혼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혹시 이혼 소송하게 됐을 때 저한테 폭언 폭행 당했다는 주장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니?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해? 설령 네가 폭언 폭행을 해도 내가 당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건데 내가 왜 문제를 삼겠니? 그런데 혹시라도 너한테 내게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라. 내게 욕을 해도 때려도 그대로 가만히 있으마.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제 제게 그런 협박들을 하셨으면서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때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지 또 평생 쫓아다니면서 결혼도 못하게 할 거고 1분 1초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막말하신 게 24시간도 안 지났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잘못하셨다고요? 그 사람과 이혼하지 말라고요? 싫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왜 이렇게 나오시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네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면 그이와 어머님이 무슨 손해를 보신다고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혼하면 여자만 흠집 날 뿐이지 남자한테 이혼한 게 무슨 흠집이 되겠냐고. 어느 누가 봐도 이혼한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래서 제 인생 제가 꼬는 거라면서 어디 한번 이혼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제 인생 제가 꼬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혼 못하게 말리세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언제부터 제 걱정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어머님께서 그이를 자주 보고 싶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럼 그이와 제가 이혼하고 어머님께서 그이를 제주도로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요. 저도 철부지 남편 데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젠 못하겠어요.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애를 키우는 기분이 들고 맑기 알아듣는 나이에 말은 더럽게도 안 들어먹으니까 더는 못 데리고 있겠다고요. 이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 제가 꼬고 남편은 남자라서 이혼해도 흠집 하나 없고 어머님은 아들 끼고 제주도에서 살 수 있으니 어머님과 그이가 손해보는 것 하나 없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일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무릎까지 꿇으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쉬어야 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인형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제 한 말들은 그냥 화가 나서 막 뱉은 헛소리야. 앞뒤 생각하지 않고 뱉은 말들이라니까. 너한테 협박을 한 것도 이혼하겠다는 널 말려보려고 한 말들이고
너한테 흠집이 난다고 한 것도 겁을 주려고 한 것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혼한다고 여자에게 흠집이 나겠어. 그것도 고약한 시어머니랑 철부지 남편 때문에 하게 된 이혼인데 욕을 먹어도 흠집이 나도 우리가 나겠지. 허구한 날 그 먼 제주도까지 며느리 불러서 집안일 대신하게 만들고 나 대신 집안일 하고 있는 며느리 두고 지 아들과 밖을 쏘다니는데 누가 네 욕을 하겠니? 거기다 내가 좀 외롭다고 거짓말까지 하고선 너희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다들 날 손가락질하겠지. 또 아무리 지 엄마라고 하지만 사리분별 제대로 못해서 지 엄마 편 들고 지 아내한테 화낸 내 아들놈 욕을 할 거고.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할 거고. 내가 앞으로 내려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음마. 또 지금부터 집 가꾸는 법 배워서 네 손 타는 일 없도록 하고. 그리고 나 앞으로 강좌나 학원 다니든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든 같이 어울려 지낼 친구들도 사귈 거다. 외롭다고 너희한테 징징거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화 풀고 이제까지 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제가 시모 앞에서 으름장을 놓자 시모는 더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의외였어요. 당장 아들과의 이혼을 막고자 무조건 잘못을 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에 대한 재발 방지까지 생각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건 비단 시모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철없고 심드렁한 태도의 남편도 문제였죠. 그동안 남편은 제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또 시모가 잘못한 일로 화가 난 저에게 되레 짜증을 내고 시모 편을 들었죠. 시모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당장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더 소란스럽지 않게 잘 마무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은 행동이니까요. 그러면 시모 뒤에서는 제 편은 들어주지 않더라도 뒤에서는 적어도 잘하고 잘못한 걸 확실하게 판단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시모에게 짚어줬죠.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신 약속들이 지켜질 거라고 확신이 서지 않고요. 또 어머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도 문제예요. 앞에서 여러 번 보셔서 아시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님이 못 보시는 곳에서도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제 탓이죠. 그렇다고 제가 제 편만 들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님이 못 보시는 뒤에서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어머님이 잘못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져야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어머님께 목소리 조금만 높였다고 하면, 조금만 따졌다고 하면 그걸 문제 삼아요. 아니면 제가 무슨 일을 겪든 관심이 없던지. 그런 사람과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 걔가 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고? 아니 난 몰랐다. 아니 정말 몰랐어. 아무리 생각이 없겠거니 당연히 지 마누라는 뒤에서 챙기는 줄 알았다고. 그럼 내가 그놈이 잘못한 목까지 빌 테니? 아니다. 내가 그놈 불러다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아마. 내가 너 대신 혼꾸녕을 내줄게. 제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시모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말이죠. 그리곤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에게 당장 저희 친정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전화를 끊은 지 20분 정도 지나자 남편이 저희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죠. 엄마, 서울은 언제 올라왔어? 그리고 왜 우리 집이 아니라 이 사람 친정집에?
당신 설마 엄마한테 이혼할 거라고 말한 거야? 아, 진짜 그런 거야?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그리고 아직 우리끼리 이야기도 안 된 걸 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으면 비행기 공포증까지 있는 분이 서울까지 한 걸음에 오셨겠어? 당신 정말... 아야! 엄마,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날 때려요? 이 정신 나간 놈! 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지금 네가 인영이한테 소리 지를 상황이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어디서 헛소리를 나불거리고 있어? 그리고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네 마누라 대하는데 내 앞에서 대하는 거랑 나 없는 곳에 대하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 네 놈은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내가 지랄 발광을 해도 너는 인영이 편을 들어야지. 인영이가 잘못을 했어도 뒤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네 마누라 먼저 신경 써야지. 어떻게 뒤에서도 내 편을 들고 있어? 어이구, 이 화상아. 너 헛소리 그만하고 얼른 인영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앞으로 잘하겠다고. 머릿속에 든 엉망진창 생각 바꾸고 살겠다고 빌라고. 180도 달라진 시모의 태도에 남편도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여전히 잘 되지 않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시모가 제게 들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아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곤 설명을 하는 중간중간 자기 속이 답답했는지 아들을 때리기까지 했죠. 이후 설명을 끝마친 시모는 남편을 제 앞에 무릎 꿇려 앉혔고 자신도 재차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모자가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왔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난 당신이 마음 넓게 참아주기도 했고 이렇게 해야 고부간에 문제가 덜 생길 줄 알고 그랬어. 그리고 당신 화냈을 땐 설마 이혼까지 하겠냐고 취급했고. 전부 내 잘못이다.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신경 많이 쓸게. 답답한 건 있어도 당신 서운하게 만들지 않을게. 그러니까 용서해줘. 그래, 인영아. 내가 옆에서 이놈이 또 널 힘들게 하는지 눈치 없이 행동하는지 지켜보마. 또 너한테 잘못하는 행동 없게끔 자주 연락해서 교육하마.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할게. 네 앞에서 말했던 약속들 꼭 지키고. 그때부터 고민이 됐어요.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굳혔었는데 친정집을 찾아와 일관된 모습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는 시모를 보게 되니 혹시나 싶은 마음에 고민하게 됐던 거죠. 한참 동안 고민했던 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시모와 남편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혼하는 건 다음에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한번 하게 된 이혼을 없었던 일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속는 셈 치고 두 사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하고 그때 되어 이혼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대신 두 사람의 말뿐인 약속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내용들은 서류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죠. 혹시나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날 일을 시간 낭비인 셈 치고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시모와 남편은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종이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어놓은 약속들이 아니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고치거나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먼저 추가해줬죠. 기존의 약속들과 자진해서 적은 내용까지 두 사람이 작성한 약조를 확인한 저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중으로 짐을 정리해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어머님 믿어보기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번은 없어요.
물론 저도 이번 일을 약점 잡아서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요구를 하진 않겠지만 어머님하고 이 사람이 약속과 다른 언행을 한다면 그땐 정말 이혼할 겁니다. 그땐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비신다고 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종이도 이혼 소송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쓰일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바로 지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제 눈치는 보지 마세요. 앞으로 잘 지내자는 뜻으로 용서하고 화해를 한 건데 제 눈치 보신다고 행동 하나하나 불편해하시고 서로 어색하면 이 난리까지 치고 푼 의미가 없잖아요. 아유 그래 고맙다 인형아.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고맙구나. 내가 약속한 대로 행동하면서 이번 일 없었던 것처럼 네가 내 눈치 볼 일 없도록 하마. 그리고 이놈이 네 옆에서 헛소리 못하도록 하고 혹시 이 모자란 놈이 눈치 없게 행동하거나 너 속상하게 하거든 바로 연락해라. 내가 서울로 날아와서 이놈 정신 차리게 할 테니. 정말 고맙다 인형아. 저 모자란 녀석과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런 결말을 예상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으로 들어온 내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계속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시모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고 남편과 다시 잘 살아보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에 우려가 많으셨지만 저를 믿어주신다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죠. 대신 같은 일이 있었을 경우 절대 참지 말고 이혼을 선택하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설명한 일을 끝으로 이혼 소동은 끝이 나게 됐죠. 이후 시모와 남편이 직접 약속한 내용들은 잘 지켜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집 앞 대지와 집안 곳곳을 직접 손보는 걸 배우셨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시며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또 남편도 이제는 눈치를 챙기고 뭐든 저를 첫 번째로 생각해주고 있죠. 그렇다고 공주 대접까지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복장 터지는 일도 없고 나름 남편에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을 받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게 됐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시댁을 아무 부담 없이 내려가서 지낼 수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시댁을 더 자주 찾습니다. 또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외로워하시고 고생하시는 게 눈에 밟혀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내려가면 예전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님도 옆에 계시고 남편도 일을 거듭니다. 되려 제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보낼 정도로 제 옆에 착하고 붙어서 일을 도와주세요. 이제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해도 될 만큼의 시댁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말이 통하시는 분이라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사연들을 보면서 또 제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지만 고부간 문제건 부부 사이의 문제건 뭐든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참으면서 상대방이 내 인내를 알아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려봤자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방패막이 삼아 협박하라는 건 아니고요. 선을 조금 넘더라도 겪고 있는 갈등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 표현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사연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럼 문제를 해결할 방향이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도 다 했고 제 사연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다는 걸 알려드렸으니 저는 인사드리고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읽어주신 분도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